나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따돌림을 오랫동안 받았다. 그리고 결국 2학년이 되고 전학을 결심했다. 아예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처음 전학을 가면서 걱정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학교를 향했다. 그렇게 2학년 4반에 들어가서 나를 소개했다. 그 뒤 담임은 나에게 한 친구 옆자리로 가라고 했다. 그리고는 내 짝꿍이 될 친구에게 교칙 등을 설명해 주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리에 앉은 뒤 옆 친구는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진짜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네. 반가워. 우리 반에서는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몇 개 있어. 까먹으면 안 돼. 우선 우리 학교는 총 4층까지 있어. 2층에는 음악실이 있거든. 근데 가끔 4층에서 피아노 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 그땐 그냥 모른 척해. 괜히 소리를 따라가거나 들렸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 또 4층 위에 옥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절대로 올라가선 안 돼. 그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경비 아저씨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면 돼. 그리고 우리 반은 절대 실명을 부르지 않아. 꼭 번호로 불러. 출석 번호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는 14번이야. 너는 34번이고. 학교 안에서는 4반 34번이라고 통일돼. 밖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없어. 근데 학교에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린 벌점이라는 게 있어. 벌점이 쌓여도 뭔가 처벌이 있거나 하진 않지만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규정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 설마 밤에 학교 들어올 일이 있진 않지? 우리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이 없는 대신 밤 10시 이후에 절대 학교에 남아서는 안 돼. 9시 50분까지 모두 학교에서 나가야 해. 운동장을 포함해서 말이야. 만약에 네가 10시까지 학교에 남게 되면 그냥 뛰어나가려고 하지 말고 경비실로 찾아가. 그리고 선생님들은 모두 남색 정장을 입고 출근하시거든. 수업하는 사람이 남색 정장이 아니라면 굳이 들을 필요도 없어. 물론 반장이 아마 나가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마. 선생님들이랑 눈이 마주치고 가까워지면 선생님들은 너한테 더 관심을 가질 거고 그럼 벌점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될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선생님들에게 대들거나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한테는 꼭 처벌을 하시거든. 때리는 처벌도 있지만 너를 밤 10시까지 반에 혼자 남겨두는 것도 있어. 물론 나도 경험해본 적은 없는데 경험해본 친구는 지금 이 학교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네가 쉬는 시간이 끝나고 우리 반에 들어왔을 때 교실에 학생이 1명 정도 있다면 그냥 들어가지 말고 다른 친구를 기다리거나 나와 함께 들어가. 만약 혼자 들어가면 너도 느낄 거야. 왜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시험 기간에 컨닝을 한다면 정말 심한 처벌을 받아. 그리고 흡연,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조심해야 돼. 그리고 반 친구들과 대화는 조금 아끼는 게 좋을 거야. 필요한 말만 하고 할 말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 특히 지금 얘기한 교칙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 외에는 아무랑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만약 그런 이야기한 사실을 선생님들이 알게 된다면 널 처벌하게 될 거야. 그건 너가 도망치고 돌아오건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돼. 잊지 말고 참고하길 바랄게. 그렇게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떨떠름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기야 전학교에서도 말을 별로 안 했으니 상관없겠지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조금은 무섭기도 했지만 별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나는 좀처럼 그곳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다. 하루는
혼자 학교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번 4층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있었다. 문득 그때 든 생각, 그때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그 피아노 소리인가? 나는 익숙해진 학교에 더 이상의 공포가 없어 그 피아노 소리를 쫓기 시작했다. 중앙홀을 지나 왼쪽 끝 교실에서 들려온 소리인 듯 했다. 소리에 이끌려온 나는 교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텅 빈 교실에 의자만 있었다. 피아노도 없었고 그 의자 위에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얀 아이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입에서 피아노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못 본 척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몸을 틀어 중앙홀로 나가려는 순간 내 귀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선명한 피아노 소리. 20살이 되었다.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나에게 처음으로 들어온 소개팅. 오늘은 바로 그 소개팅하는 날이다. 나는 잘 보일 생각에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자주 가던 목욕탕으로 향했는데 웬일인지 목욕탕이 문을 닫았다.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 동네 외진 곳에 있는 목욕탕을 향했다.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며 몇 번 봤던 곳인데 아직 있을까 생각하며 도착한 목욕탕은 다행히 영업 중이었다. 그렇게 들어가니 카운터 앞 이런 안내 문구가 쓰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목욕탕에 방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입장 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목욕탕 이용객에게 쾌적한 이용을 위해 본 목욕탕은 다음과 같은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과도한 문신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 술 등으로 만취한 손님, 다른 손님을 위협하는 손님, 타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쳐다보며 불쾌감을 유발하는 손님. 두 번째, 근래 소지품 분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직 제공된 사물함만 이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물함을 사용하시기 전 꼭 사물함 번호를 확인하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물함의 번호가 100번 이상이라면 다시 카운터에 방문해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욕탕은 99개의 사물함을 사용 중이며 100번의 사물함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물함의 번호가 99번 이하라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목욕탕은 기본 세면 도구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세면 도구를 사용하셔도 가능하지만 소지품 분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용 수칙 확인을 하고 나는 목욕탕 안으로 들어왔다. 내 락커한 번호는 99번. 옷을 모두 벗고 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웬 백발의 노인이 내 문 앞에 안내문을 다 읽고 들어오라며 손으로 가리켰다.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 유리문 앞에 붙은 안내문. 목욕탕을 이용하기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몇 가지 수칙들이 있습니다. 이 수칙들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탕을 이용하기 전 몸을 헹궈 주시기 바랍니다. 탕에 들어가기 전 샤워기로 몸을 깨끗하게 헹구고 들어가십시오. 이는 탕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지만 당신의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샤워 시 반드시 저희가 지급해드리는 샴푸와 보디워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안 씻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2. 탕 속에 기포가 올라온다면 즉시 탕에서 나와 사우나 앞에 비치되어 있는 소금을 입에 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욕탕 탕 안에는 기포를 일으키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기포를 목격하신 경우 사우나 앞에 비치되어 있는 소금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무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새신사를 목격하셨다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욕탕은
세신사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용 중에 중장년층으로 보이는 남자가 세신 받을 것을 권유하면 다른 사람이 내 신체를 건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등의 적절한 이유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목욕탕에서 나오시면 목욕탕 직원이 음료를 나눠줄 것입니다. 직원이 나눠주는 음료를 반드시 드십시오. 5. 탕 속에서 잠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에 든다는 것은 의식을 놓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탕 속에선 절대로 잠을 들지 마십시오. 정 졸리시다면 목욕탕 내부에 저희가 마련해 놓은 간이 침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이 수칙을 잘 숙지하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 목욕탕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저희 목욕탕은 적절한 온도를 항상 유지 중입니다. 손님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모든 탕 안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정해 놓았습니다. 개인에 따라 탕의 온도가 뜨겁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살이 익어버릴 정도로 느껴지실 때는 다른 탕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8. 냉탕의 수심이 너무 깊게 느껴지시는 분들의 경우 저희 목욕탕 냉탕의 수심은 100cm로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혹시 냉탕에 입탕하실 때 발이 닿지 않을 정도의 수심이 깊다면 벽에 설치된 봉을 잡고 탕에 나와 목욕탕을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카운터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9. 통계 결과 남탕의 수건 회수율은 1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수건은 따로 지참하신 손님분들께서 제발 나가시기 전에 수건을 챙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탈의실 한쪽에 수면실이라고 써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사용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면실은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그곳은 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11. 저희 목욕탕의 이용 시간은 밤 10시까지입니다. 밤 10시부터 직원들이 모든 손님의 퇴장을 도울 것입니다. 위 수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저희 목욕탕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못함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는 유리문을 열고 탕 안으로 들어갔다. 며칠 전 소개팅이 잘 되었다. 덕분에 여자친구가 생겼다.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내일 동물원에 놀러 가기로 했다. 다음날 동물원을 가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만났다. 이후 여자친구와 함께 동물원을 향했다. 미담 동물원. 들어가기 전 유의사항 10가지가 적힌 안내 문구가 있었다. 저희 미담 동물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담 동물원을 즐기시기 전 꼭 지키셔야 하는 규칙이 있으며 이 규칙을 어겨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동물원은 악어도 악어 우리도 없습니다. 악어를 보셨다면 즉시 빨간 옷을 입은 경비원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린 우리에 기린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저희 동물원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동물원에 다시는 오시지 말길 바랍니다. 다시 오셔도 저희는 그 뒤 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길로만 다니시길 바랍니다. 포장되어 있다고 모두 길은 아닙니다. 모든 길에는 길이라는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갈림길에서는 표지판을 보고 표시된 길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길인 것처럼 보이는 곳이 있다면 표지판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표시가 없다면 장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다시 방문했을 때 그 길이 남아있다면 즉시 고객센터로 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안내는 동물원 곳곳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안내문 또한 길을 구분하는 중요한 표식 중 하나입니다. 안내문을 주의 깊게 읽어두시고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모든 관람객분들은 동물원에 있는 케이지 안쪽으로 향하는 길을 발견하셔도 접근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7번째, 저희 동물원은 영장류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케이지 속 영장류가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절대 꺼내어 주어서는 안 되며 근처에 동물원에 있는 직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8번째, 초식동물 중 인간을 공격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피가 보인다면 가까이 가지 마시고 멀리서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9번째, 모든 나무는 동물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동물원의 소유이며 동물원의 동물들의 소중한 먹이가 됩니다. 절대 손대거나 드시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직원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동물들에게 먹이를 던져주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던져주시면 안 됩니다.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당신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미담동물원의 유니폼은 경비원은 파란색, 청소부는 노란색, 사육사는 초록색을 입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원에 빨간 옷을 입은 직원은 없습니다. 저희 동물원 내부에 헌혈차나 헌혈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담동물원의 수칙을 꼭 지켜주신다면 아무런 위험 없이 안전하고 재미있는 동물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여자친구는 동물원 안쪽으로 향했다. 걷기 시작하며 이런저런 동물들을 보았다. 사람들도 참 많았고 번잡한 동물원. 동물 한 마리 한 마리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배가 고파 뭔가 먹을 것이 없을까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미담동물원에서 안내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혈액 보유량에 O형의 혈액형이 부족합니다. O형 혈액형을 가지신 분이 헌혈하시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드립니다. 동물원 방문자분들은 바닥에 떨어진 열매를 드셔도 됩니다. 열매는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먹이입니다. 이곳은 길이 아닙니다. 서둘러 나가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길이 아닙니다. 서둘러 나가주십시오. 즉시 빨간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에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에 갔다 도망쳐 나왔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여자친구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우선 전철역으로 갔다.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하얗다. 교통카드를 찍고 전철이 타는 곳으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자꾸 동물원 안내방송이 들리는 것만 같다. 난 허겁지겁 내려와 전철 앞으로 향했다. 마침 지하철이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렇게 열차에 몸을 실었다. 집까지는 30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10분쯤 지났을까 쾅쾅 소리와 함께 열차는 멈춰섰다. 현재 시간은 저녁 8시. 갑작스러운 열차의 멈춤에 나는 당황하게 되었다. 근데 왜 이 칸에 나 혼자 있지? 나는 자리에 앉아 열차가 움직이기를 기다리다 혼자인 게 두려웠던 나는 열차 칸을 옮겼다. 사람이 없었고 사람들은 열차 끝, 열차의 운전석 바로 뒷칸에 모두 있었다. 그때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아이가 나에게 다가와 이야기해줬다. 사람 3명이 열차로 동시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근데 이 열차의 사람들은 놀랐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안내방송이 들리기 시작했다. 저희 지하철은 사고로 인하여 잠시 대기 중입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내부에서 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열차 내부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현재 계신 열차 칸에서 그대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앞머리로 눈을 가린 채 뛰어다니는 여자아이를 볼 경우 즉시 시선을 돌리세요. 또 지하철에서 잠은 되도록 주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 승객들이 잠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주무시지 마시고 피곤하다면 일어서서 문 앞에 서 계십시오.
내릴 때 앞사람을 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하철의 주의사항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안전한 탑승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곤 열차가 출발하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은 짝이라도 한 듯 잠에 들었다. 방송에서 말한 주황색 옷을 입은 아이는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방송에 나왔다. 저희 열차는 이번 역에서 정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열차는 이번 역에서 정차하지 않습니다. 뭐야, 왜 정차를 안 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짧게 하고 난 뒤 나도 모르게 잠에 들어버렸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눈을 뜬 나는 벌떡 일어나 여기가 어딘지 살피기 시작했다. 근데 아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출입구 앞에 두 줄로 반듯하게 서 있었다. 다음 역이 어디길래 이렇게 줄을 서 있지? 한 뒤에 밖을 보려는데 열차는 멈춰 있다. 불은 켜져 있는데 검은 벽만 보였다. 그때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주황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저 뒷칸에서 나를 바라보며 뛰어오기 시작했다. 내 앞에 다가온 그 여자아이는 아저씨, 안내방송 못 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 동물원을 다녀온 지 1년쯤 되었다. 열차 안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들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더 이상 여자친구와 연락도 없다. 소식조차 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결국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되었다. 더는 안 좋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한국에서의 끔찍한 기억은 이제 잊기로 했다. 웬만한 짐들은 캐리어에 챙기고 필요한 서류 등을 모두 챙겼다. 그리고는 공항으로 향하게 되었다. 비행기 시간이 늦어 마음이 조급해졌다. 서둘러 소지품 검사까지 모두 마친 나는 허겁지겁 비행기 앞으로 향했다. 건장하고 잘생긴 남자 승무원이 나를 환영해 주었다. 나는 비행기 표를 보여준 뒤 비행기 안으로 서둘러 자리를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미담 비행기 444편 사무장 미스터입니다. 현재 기내 청소 문제로 인하여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비행기는 인천에서 호주까지 직항하는 비행기입니다. 승객 237명과 승무원 17명, 총 254명이 탑승 중입니다. 호주 공항까지는 약 10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륙 전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진 뒤에 좌석 벨트를 해체하시고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체가 흔들릴 경우를 대비해 자리에서는 항상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의 모든 흡연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 여객기의 승무원은 여자뿐입니다. 남자 승무원을 발견하셨다면 대화 대신 다른 승무원을 찾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여객기는 퍼스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 쪽으로 출입하는 고객을 발견하신 경우 즉시 승무원을 불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희 미담항공 모든 직원의 유니폼은 하늘색입니다. 다른 색의 유니폼을 입은 직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필요한 것이 없다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 방송 중 안내된 부분이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에게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번째, 저희 미담항공의 모든 직원의 유니폼은 하얀색입니다. 다른 색의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필요한 것이 없다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이륙합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좌석 벨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기내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테이블을 내리고 식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내식 제공 중 레드와인을 말없이 제공해준다면 드시지 마시고 승무원을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화장실 이용 중 노크 소리에 인기척이나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 앞에 사용 중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비행기 사무장이 저렇게 말이 많나? 라고 생각했다. 나는 기내식을 먹고 화장실에 갔다가 자리로 향했다.
그리고 한숨 자야겠다란 생각을 했다. 한참 뒤 잠에서 깼지만 피곤함이 풀리지가 않는다.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엄청나게 흔들렸다. 현재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움직이지 마시고 모두 자리로 돌아가 착석하고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현재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움직이지 마시고 모두 자리로 돌아가 착석하고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참 뒤 조용해졌다. 탑승객 여러분들께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객기에 탑승하신 승객과 승무원 모두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이야기일 겁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흔들었던 학교 괴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새로운 공포를 느껴보시고 익숙한 분들은 그때의 추억을 한번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학교의 무용실. 어느 여자 고등학교 새로 부임해온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교사는 처음 부임받은 학교에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죠. 교무 회의 시간에 무용과 학생이 전학을 간다든지 무용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학생들을 독려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교사는 본인이 맡은 반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무용부를 지원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웅성대며 선생님, 무용실에 귀신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소문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학교 무용실에 밤만 되면 죽은 여자 학생이 나타난다고, 나타나 춤을 추는 모습이 창 밖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교사는 학생들의 소란스러움에 세상에 그런 귀신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가 무용실에서 하룻밤 자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용실에서 숙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 무용실 안에 여교사는 적막함에 적응하지 못하고 챙겨온 라디오를 켰고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자 무용실 한쪽 벽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며 혼자 춤을 추었습니다. 한참을 혼자 신나게 즐긴 뒤에 잠에 들었고 다음날 학생들이 일어나 아침 일찍 선생님을 깨웠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모두 놀랐고 진짜 거짓말이었구나 생각할 때 선생님은 일어나 당당한 표정으로 어제 귀신이 안 나타나서 내가 라디오를 틀고 거울 보며 춤까지 췄어 라며 거울을 가리켰는데 그곳은 거울이 아니라 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새파랗게 질렸고 주위를 아무리 살펴도 거울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방학 기간 동안 교실에 갇힌 학생. 한 학생이 방학식 이후 학교에 책가방을 두고 와서 다시 학교를 향했습니다. 그 학생은 어두운 밤 학교로 향해서 반에 들어간 뒤 사물함을 뒤져 책가방을 챙겼는데 그 사이 경비원이 교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아이는 교실 문이 잠긴 뒤 소리를 치며 문을 열어달라 애원했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이는 두려움에 떨었으나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교실은 4층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 아이의 공책에 그 아이가 쓴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아이는 공포와 두려움에 살고 싶은 욕망까지 더해져 자신의 팔을 물어뜯을 정도로 처절하게 살아남으려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것도 목마른 것도 추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교실 문틈 사이로 나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수희 아저씨의 붉은 눈동자다. 세 번째 이야기, 콩콩 귀신. 가장 유명한 괴담 중 하나인 콩콩 귀신.
전교 1등을 하던 한 학생과 전교 2등을 하던 학생이 있습니다. 2등만 하던 학생은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1등을 하지 못했고 항상 2등만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좁혀지지 않는 차이에 실망이 가득했던 2등 학생은 불안감에 가득했습니다. 졸업 때까지 1등을 못 해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2등 학생은 1등 학생을 저녁 늦은 시간 학교 옥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 뒤 1등 학생이 옥상으로 올라오자 2등 학생은 1등을 옥상에서 밀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전교 1등만 하던 학생은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어 그 자리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자살로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교 2등 학생은 드디어 1등을 하게 되었죠. 죄책감보다 만족함이 컸던 그 학생은 밤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저 멀리서 콩콩콩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바로 앞반에서 드르륵 교실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여기도 없네? 라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공포감에 질린 그 학생은 콩콩 소리가 가까워지자 몸을 책상 밑에 숨겼다고 합니다. 또 콩콩콩 소리가 들리고 그 학생이 있던 반문이 열린 뒤 여기도 없네?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 학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책상으로 나오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머리를 바닥으로 한 채 거꾸로 서 있는 피투성이를 한 전교 1등을 한 학생이 보였고 여기 있네? 라고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옥상에서 머리부터 떨어진 전교 1등 학생이 그날 이후 매일 밤 머리를 바닥으로 한 채 콩콩콩 튀어 움직이며 전교 2등을 한 그 학생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분신사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귀신과 대화를 하는 주술, 분신사바. 대구에서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이 이야기는 붉은색 볼펜이나 색연필을 손에 쥐고 흰 종이 위에 볼펜 끝을 대고 손에 힘을 뺀 채로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데 구다사이, 여기 계십니까? 라는 질문 등으로 시작이 되는 거며 그곳에 귀신이 있다면 손이 움직여 종이에 O 또는 X를 그려준다고 합니다. 그 뒤에 분신사바 분신사바 라는 주문을 또 외운 뒤 나이, 성별 등의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 셋이서 함께할 경우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진행하게 되며 진위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퇴마록에도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분신사바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며 이러한 의식을 흥미로 행했다,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홀로 남은 여학생. 다른 날과 전혀 다를 게 없었던 하루 수업이 모두 마친 학교 시간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모두 보내고 당시 당직이었던 남선생님을 제외하고 모든 선생님들까지 다 퇴근을 한 뒤 늦은 시간 해가 지고 홀로 남은 남선생님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모두 하교한 시간 조용한 학교 안을 순찰하던 선생님은 불 꺼진 교실에 한 여자 학생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 교실 문을 열고 불을 켠 뒤 그 학생 앞으로 다가가 왜 집에 안 가냐고, 왜 남아있냐고 물어보자 그 여학생은 양 손바닥을 턱에 괜 채로 선생님, 저 집에 못 가요 라고 애초로운 말투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선생님이 왜 집에 못 가냐고 물어보며 그 학생에게 다가가자 그 학생은 저 실은 다리가 없거든요 하며 선생님을 바라보고 턱에 괜 두 손을 마치 다리처럼 팔꿈치를 발처럼 이용해 선생님 쪽으로 달려들었고 그 자리에서 그 선생님은 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순찰을 돌던 경비 아저씨가 선생님을 발견했고 응급실에 실려 나간 뒤 그 선생님은 퇴원 후
그 학생이 누군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학생은 오래전 학교에서 늦은 시간 하굣길에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잘려 사망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손동작을 따라하며 친구들을 겁주는 게 유행했던 괴담 중 하나입니다.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호흡이 곤란하다면 우선 자리를 일어나 그곳을 벗어나라. 누군가 당신의 숨통을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편두통이 너무 심하다면 흰 끈으로 머리를 묶어라. 편안해진다면 이유를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러 어두운 곳을 찾지 말아라. 귀신이 일부러 찾아온 것을 알게 되면 당신에게 장난치려고 따라다닐지도 모른다. 잘 때 의자를 빼놓고 자지 말아라. 잘 때 귀신이 의자에 앉아 당신이 자는 모습을 쳐다본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지 않는다. 화장실 천장에 있는 귀신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다세면 당신은 죽게 될지 모른다. 냉장고, 장롱 위를 비우지 말아라. 누군가는 어둡고 높은 곳을 좋아해 그곳에서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지방 밟지 마라. 당신 집안에 숨쉬는 지방령이 당신을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할 것이다. 잠이 문득 깨면 눈을 억지로 뜨려고 하지 말아라. 귀신이 쳐다보고 있을지 모른다. 그 귀신과 눈을 마주치면 당신을 데려갈 수도 있다. 장롱을 비우거나 문을 열어두지 말아라. 누군가는 자기 집인 양 그곳에 살지도 모른다. 당신이 문을 열면 당신이 방해가 된다 생각해 당신을 괴롭힐지 모른다. 밤에 불을 끄고 방 모서리 4곳을 모두 보지 말아라. 4개의 모서리 중 하나는 귀신이 서 있는 곳이라 어느샌가 나타나 숨을 못 쉬게 할지 모른다. 혼자 잘 때 베개를 옆에 하나 더 두지 말아라. 저승사자들은 잠시 쉬어가기 위해 당신의 옆자리에 누워있을지 모른다. 엘리베이터의 거울을 자세히 보지 말아라. 40번째의 거울에 당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는 귀신이 당신의 몸을 가져갈지도 모른다. 운전 중 터널 끝에 집중하지 말아라. 무언가 당신의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계 소리가 귀에 거슬리는가? 그게 시계 소리가 아니라 귀신이 시계 소리를 흉내내며 당신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두운 곳에서 거울을 정면으로 보지 말아라. 거울의 모습이 당신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종소리, 휘파람처럼 높고 작은 소리를 조심해라. 당신에게 관심받고 싶은 그 무언가가 당신을 유혹하는 걸지도 모른다. 빈 방이나 화장실 칸에 노크하거나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4번 이상 노크하고 말을 걸면 누군가 그 안에서 당신을 기다릴지 모른다. 왜 똑똑똑 3번만 하겠는가? 잠에서 깼을 때 자던 모습이 아니라면 잠을 자던 장소로 옮기고 TV나 불을 켜라. 귀신이 심심해 당신의 몸을 흔드는 것일지 모른다. 꿈속에 귀신이 나타난다면 잠이 깨기 전에 귀신이 원하는 것을 주어라. 다만 그것이 자신의 영혼이 아닐 경우에만. 그러면 평소에 일어나던 이상현상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잘 때만큼은 덥하고 습한 공간을 만들지 말아라. 더워서 뒤척인다고 생각되던 것이 사실은 귀신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장소여서 귀신이 누군가와 놀기 위해 당신을 건드려 깨우는 것일 수도 있다. 가위에 눌리는 상황에 정면을 보았을 때 몸이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면 재빨리 몸의 경직을 풀어라. 눈을 감고 가위에 눌리는 것은 꿈이지만 눈을 뜨고 눌리는 가위는 꿈이 아니다. 커튼을 쓸모없이 길게 내리지 마라. 커튼 끝자락 시선이 우연히 향한 그 자리에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신 거울을 돌려놓지 마라. 거울을 보지 않는 순간에 그 안에서 아까 입력돼 있던 당신의 모습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옆을 지나간다면 그것은 아직 정신이 붙어있는 영혼이다. 그림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넋이 살아서 당신의 몸에 씌일지 모른다. 버려진 물건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아라. 당신에게 운이 좋아 물건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당신의 집에 있는 행운을 그 물건이 모두 가져간다. 피가 날 정도로 깊게 베인 상처가 생기면 받아놓은 물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향은 물과 만나면 멀리 퍼지는 습성이 있어 피를 원하는 귀신이 어딘가에서 찾아올지 모른다. 당신의 피부가 빨리 아물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는 꼭 어깨를 털어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귀신이 몸에 붙어 당신의 주변을 맴돌 수도 있다. 갑자기 필요 없는 물건이 가지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조심해야 한다. 그 물건에 붙은 귀신이 사람의 정신을 홀리는 것일지 모른다.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 그리고 아무 말도 없다면 최대한 빨리 전화를 끊어라. 이유 알 수 없이 당신의 목소리를 찾아 누군가가 당신의 집으로 찾아올지도 모른다. 스산한 느낌이 든다면 주변을 밝게 해야 한다. 주변이 어둡고 혼자 있다면 어느새 빙의가 될지 모른다. 기가 세다고 빙의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빙의가 된 걸 느끼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 한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아라. 공포스러운 영혼들은 한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찾기 마련이다. 인형을 사람처럼 대하지 말아라. 식탁에 함께 자리한다거나 생일 같은 걸 인형에게 챙겨준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 인형은 당신의 편이 아닐지도 모른다. 같은 말 여러 번 반복하지 말아라. 무엇인가 당신의 말을 배워가 당신을 흉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